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앞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는 전망이 많았었죠.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이 역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안부 문제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로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일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일본 통일일보 홍형 주간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일본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전화로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시 귀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쭤볼게요. 일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는데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고 하는데 일본은 왜 소녀상에 민감한 겁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외교 사절, 외교 공간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교 사절, 외교 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다 보호 의무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 분명히 불법적인 조형물을 일본 공관 앞에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 외교 공간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이 위안부 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 소녀상을 한국 내에만 설치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자꾸 설치를 확대를 해서 국제적으로 일본을 그 망신 주려는 이 문제 해결보다 이거를 이용해서 일본을 국제사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그런 그 불쾌감이 아주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의도, 일본의 논리를 지금 설명 주셨고요. 예. 자, 그런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녀상 철거 요구했었다. 이것은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배경 따로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 해결되면 소녀상은 철거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요. 또는 한국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했는데 일본의 요구를 한국은 수용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어떤 결과로 되든 그 위안부 소녀상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각국에 설치한 것도 철거가 되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일본 측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본 측은 관심이 있는데, 자 우리 정부는 왜 아베 총리가 철거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건 좀 궁금증이 남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공동 기자 보도 발표조차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따로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상호 발표하지 않기로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편리한 대로 일본 측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죠. 특히 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 기자 문제를 우리 법정에서 재판 중인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이것은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고 이거는 뭐 엄밀하게 말해서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상호 거론을 했어도 당국끼리만 토론을 하는 거지 사실 이거 발표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간님, 일본 자민당이 창당 60주년을 맞아서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근데 이걸 놀랍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당연히 이런 것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거는
사실은 4개월 전에 이 문제가 4개월도 더 됐네요. 6월 달에 네. 6월 달에 그 일본의 정무조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이미 이걸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번 29일이 11월 29일이 이제 자민당 창당 60주년입니다. 네. 근데 자민당이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해서 자유민주당, 네. 자민당으로 60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민당이면 이게 당명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당 이렇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걸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은 지난 60년 동안 자민당이란 것은 전문가들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자민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념적 스펙트럼도 넓고요. 네. 또 아주 여러 종류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념적 정체성이 없던 정당이 어떤 의미에서 이념의 색깔의 옷을 입는 과정 아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 위원회라는 것은 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여름에 그 발표했던 관제 역사관 아베 정권의 네. 그것을 집권당 차원에서 창당 60주년을 맞아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위원회에서요. 검증 대상으로 이 예. 도쿄 재판,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예.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을 이제 삼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 보기는 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후 질서를 부정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베 정권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네. 오히려 아주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이제 이 검증 역사 인식 검증 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직 누가 위원인지 이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또는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런데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우려 섞인 시선을 의식해서 네. 그 위원장을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리버럴에 속하는 네. 지금 자민당 간사장인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이 자민당 내에서는 리베랄의 흐름을 타신 분이거든요. 네, 네. 총재는 했지만 총리는 못 하신 분이 네. 총재를 하고 다시 간사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을 그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내외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자. 네. 그런 의미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 네, 네. 그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도 뭐 어떤 의미에서 아베 수상의 친위대 그룹도 있고 네.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치다르면 안 된다 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뭐 봐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발족되고 또 그 위원회가 보고서를 어차피 내게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상호 견제도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차라리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예. 그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예. 아베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 이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했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위안부 문제에 완강한 태도를 또 보이기 시작했죠. 예. 동시에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예. 이게 이 자신들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경화라는 것이 네. 사실 그 뭐가 우경화하냐 하면 이제 저희가 그 역사 인식에서 수정주의 우경화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네. 크게 부각이 되고 네. 또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데 결국 아베 정권이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이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논의에서 뭐 역사가 문제다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일본의 그
우경화 일본 자민당 정권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중에서 저희가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네.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되지만은 네. 그 역사인식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몽땅의 모든 노선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만약 추궁을 하면 네. 일본 사회 내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꼭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만은 그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그 이성적이지 못한 네. 좀 차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총론적인 비판보다는 예. 사안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비판할 것과 협력할 것을 좀 나눠서 예. 대응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드렸던 질문이 예. 이 실제로 아베 총리가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요.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 내부 정치를 의식하는데 매몰돼서 예. 이것이 우경화 행보의 원인이라면 거꾸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감정이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위안부 문제의 타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으로 가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예.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아베 정권이 아베 수상이요. 이제 자민당 60주년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60년 만에 일본은 자민당이 한 번 수상을 경험하면 그걸로 다 원로로 퇴진을 합니다. 네네. 근데 자민당의 지금 아베 수상이 60년 만에 퇴진했던 수상이 6년 후에 다시 또 수상에 취임. 그랬었죠. 네. 이것은 이제 일본이 처한 상황이 리더가 부족한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네. 한 번 뭐 1년씩 임기가 교대되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네.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아베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다 해서 자민당이 이 사람을 내세운 거거든요. 네. 아베 총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베 총리는 사실 그 수상은 역대 일본 정권 중에 가장 공격적인 프로파간다를 전개하는 정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열려면은 우리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명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찍어내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돈을 많이 찍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부상하는 중국에 그냥 눌려서 네. 쇠퇴할 수는 없다. 음. 는 것이 프로파간다의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국하고는 미래지향으로 몇 번 합의를 했는데 네. 이게 자꾸 안 되니 제가 일본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분위기를 설명드리면 네. 네. 자, 지금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또 정권이 바뀌고 또 다시 이게 제기되면 어떡하느냐.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최종적인 것이냐. 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 미래 세대에 이 짐을 넘기지 말자 이런 말을 아마 네. 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그런 형태로 어떻게 정리되고 타결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 일본도 원하고 저희도 그 정리하는 그런 자세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양쪽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서로 예. 이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교착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예.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역사 인식 문제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일 관계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중에 그 군 위안부 문제는 하나니까 저희가 사실 병에 걸리면 병을 관리하면서 출근도 하고 하는 것처럼 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로 관리를 해야지 위안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을 할 수 없다든가 전진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가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예. 자, 한일 정상이 지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고 서로 이제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또다시 한일 정상회담 이게 정례화한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세상이 변해서요. 요즘에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이 무슨 현안을 꼭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그냥 주말마다 정상들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네네. 야 우리 이제 친해졌으니 앞으로는 이 문제를 더 잘해보자. 이제 네. 이런 성격이 강해졌는데 지금 저희는 너무 정상회담이
어떤 획기적인 성과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요것을 전제로 해서 열고 안 열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네.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하는 그런 여유들을 양국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예. 자, 주가님,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예. 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이 역사 전쟁, 예. 그리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예. 외무성 직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일본은 이제 특히 아베 수상이 보면요,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장관 자리를 만들고 네. 또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과의 이번에 이제 위안부 문제도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안전보장 사무국 NSC죠, 일본판 네네. 이런 게 중심이 돼서 과거의 기능이 미흡했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보강을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실 일본에서는 중국하고 역사 전쟁, 프로파간다 전쟁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 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뭐 일본이 뭐 당연히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제일 먼저 찾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일본에 돌아가셔도 계속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 계시는 통일일보 홍영 눈설주간 서울에 나오셔서 함께했습니다.